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인공지능 챔피언십 CGV 과제에 지원하게 된 업티어입니다. AI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GPT-3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도메인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데이터를 100%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환경이 변화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현재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제 산업체에 응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CGV 과제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영화관 산업이야말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산업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AI를 전공한 석박사 인력들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군, 도메인에서 여러 데이터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과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며 최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셨던 기업이죠. 업티어의 발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8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를 맡은 업티어의 대표 이윤근입니다. 발표는 기술성, 사업성, 그리고 회사 소개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전체적인 도식도인데요.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CGV의 개봉일 스코어, 그리고 일주일 누적 스코어, 그리고 대략적으로 최종일에 해당하는 시점의 누적 스코어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GV로부터 이제 제공받은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데이터, 그리고 영화인 데이터, 영화사 데이터, 그리고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만으로 충분치 않아서 IMDb의 영화 데이터, 그리고 네이버 영화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외부 요인을 좀 알고 싶어서 기상청 데이터, 그리고 휴일 데이터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코로나 확산 예측 모델도 인풋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적용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압도적인 순위로 1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본선에서나 결선에서나 비슷한 결과입니다. 상세 알고리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영화 속성 데이터들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화인, 영화사들의 어떤 과거 실적, 그리고 과거 참여했던 영화들의 정보를 같이 이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나 영화사, 그리고 영화와 영화인의 관계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은 보시는 것 같은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고, 이런 네트워크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그리고 룰 기반의 방법론들을 이용하여서 과거 데이터를 추출하여 같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예측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관객 수가 70% 이상 감소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변화들을 예측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기반 모델, 그리고 수학적 모델, 생태학적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하여서 확산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이 아웃풋을 같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GV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는 약 4천여 건이 있고요. 이거를 학습 데이터로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물론 이 양도 많지는 않지만은 이 데이터의 분포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충하고자 해외 영화 실적, 그리고 모든 영화관의 영화 실적이 집계된 국내 영화진흥원 국내 실적들을 가져와서 일종의 트랜스퍼 러닝, 인크리멘탈 러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논리지를 가져와서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변화 인지입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현 코로나 시점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상영 시간이 더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또 자잘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영관 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적합했던 모델들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는 방법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정도 지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 시점이 변화할 동안, 환경이 변화할 동안 어떠한 모델들이 적합했는지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환경 변화에 적합한 알고리즘, 적합한 모델들을 새롭게 도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환경이 과거와 되게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가장 적합했던 모델들을 다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후보로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부들은 제거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론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 따르면은 총 3가지 사업 제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CGV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영화별 관람객 수요 예측에서부터만 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지점별 상영 스케줄을 자동 편성하는 것까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객별, 영화별 관람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아웃풋을 이용하면은 자동적으로 개인화 마케팅에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부분 산정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되게 다양한 모델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지만은 유저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도 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것들을 돌리기 위한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전처리 단계나 아니면은 알고리즘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혹은 자동화하고 병렬 처리를 하여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서 같은 성능을 내는데 좀 더 비용이나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별 상영 스케줄 자동 편성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제각각인 것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영화도 제각각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간대 그리고 선호하는 상영 타입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영관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는 되게 노인층들이 많이 살 수도 있고 어떤 상영관 근처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다 반영하고 스크린 커터나 배급사 계약 조건 같은 제약 조건도 같이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매출액이나 아니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자동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화 마케팅인데요. 이제 개인화 마케팅을 하면은 고객의 충성도를 제고할 수가 있고 선별적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수요를 맞춰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모든 제안들을 구현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AI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확산 예측 모델과 같이 결부하여서 최종적으로는 B2B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AI 경험, 엔지니어링 경험, 그리고 비즈니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 인력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융시장 예측 아니면은 병 질환 예측과 같은 예측 문제에도 경험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데이터를 다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화 데이터, 개인화 마케팅에 좀 친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경험도 많이 있어서 데이터 전처리나 이런 데 좀 능숙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을 커리어에서도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AI를 연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인 AI 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도와주실 자문 인력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단상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강무훈 COO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에는 이윤근 대표님 함께 하셨고요. 저희 질의응답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힘든 여건일 때 어떻게 AI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이 원칙이랄까 이런 어려움에서 이 기존 데이터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 그걸 다시 한번 이 정확도가 높다는 확인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고안을 하셨는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영화로 일단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70%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관객 수가 70% 감소했으니까 이전에 관객 수 데이터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70%를 제거해가지고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화별로 어떤 특징 팩터들을 뽑아내가지고 비슷한 영화들끼리 묶은 다음에 그 비슷한 영화들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그 감소 비율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비율들을 적용하는데요. 근데 그 비율도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적합한 그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모델들을 다 기억을 해놓고요. 걔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델들이 환경이 한 10 정도 변했을 때는 모델이 한 10 정도 변했구나. 환경이 한 15 정도 변했을 때는 모델이 15 정도 변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내고요.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환경이 한 15 정도 변화된다고 예상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한 15 정도 변화된 모델들은 이러이러한 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반대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이제 환경에 따른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바꾸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현재 만든 모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시 원상복귀 됐을 때 과연 이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쳤을 때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다시 재가공을 하실 거면 현재 모델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또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모델들은 계속 변화합니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업데이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이런 예측은 조금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다고 완전히 코로나 시대랑 동일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론으로 이런 업데이트나 뭐 변형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그 코로나 이전 시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19년도를 예측해 보신 게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왔나요? 그게 이제 오늘 발표드린 민 앱솔루트 퍼센티지 에러로 한 12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뭐 오차율이 한 12%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00만 명으로 예측했다라고 하면은 한 88만 명에서 한 112만 명 정도의 오차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풀고자 하는 문제를 좀 명확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풀기 위해서 이제 현실적인 이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이제 확장 가능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가격 예측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역시 예측하면서 코로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벗어난 하나의 아웃라이어의 데이터로 볼 수 있지만 얘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는 아웃라이어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이 시스템에서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혹시 좀 하셨으면 네네.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아웃라이어가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아웃라이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의 아웃라이어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의 아웃라이어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론으로 다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아웃라이어는 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상영관을 어떻게 스케줄을 배치할 때 어떻게 특이한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개인들만 고려해서 만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뭔가 뭐 독립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시고 이게 영화관을 상영하는 걸로는 알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매출액을 위해서는 상영관 배치는 좀 그 아웃라이어에 속하는 개인들은 조금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차피 이제 모든 변수가 또 다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이 정확도라는 걸 이
100% 검증하기가 쉽지 않거든. 검증 방법이 별도로 있었던가요? 이게 네네. 그런 여러 변화를 주면서 15%씩 네. 감안을 해서 했더니 정말 맞았다, 훨씬 전역가 높아졌다. 이거를 또 검증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뭐 조금 전문 용어로 쓰자면 온라인 테스트에서 쓰이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을 시간 순으로 나눈 다음에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롯에서 얼마나 맞는지 그 값을 이제 책정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특정 시점으로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이 트레이닝 테스트 지점을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쓱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이 테스트를 반복해 갑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사업성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상용 스케줄 자동 편성이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 상용 편성 스케줄은 어쨌든 전체적인 스코어 예측 이후에 각 지점별로 각 사용관별로 그 특성에 맞는 편성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지. 일단은 저희가 뭐 물론 CGV의 직원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직영으로 하는 상영관이 있고 위탁 상영관이 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탁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점주가 원하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조건들을 저희가 다 자동화해서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 전 단계까지만 저희가 자동화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자동화해서 넣을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들은 다 거기 그 저희 펑션 안에 다 집어 넣어서 최대한 자동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이렇게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COO님 고맙습니다.